청명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1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조선이 등장하고 여러 나라가 성장하다 단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교과서 1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흐름 요약을 보고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한번 쫙 짚어본 뒤 본문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청동기 시대 때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설립되었다고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우선 최초의 국가 고조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단군 신화를 통해 고조선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고조선의 문화 범위는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의 분포를 통해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은 중국의 연나라와 맞설 정도로 성장을 하였고 왕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줄 정도로 체계적인 정치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팔조법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유지를 하였는데 지금 전해지는 것은 3개의 법뿐입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고 용서를 받으려면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인데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것은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하였다. 화폐와 사유재산이 존재하였구나. 신분제 사회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중국에서 진나라와 한나라의 교체되는 시기, 그 혼란기를 피해 많은 유민들이 오는데 그 유민 중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위만은 준왕의 신임을 얻어 서쪽 국경을 방비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데 위만이 세력을 키워서 왕을 쫓아내고 조선의 왕으로 등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나라가 아예 바뀐 게 아니라 조선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조선의 제도를 바꾸지 않아요. 또한 조선의 토착민들을 그대로 고위직에 등용을 했다니까 나라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계승했다라고 보는 건데 그냥 조선의 시기를 둘로 나눕니다. 고조선과 위만조선 시기로 나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을 한 점, 또한 한반도 남쪽과 중국의 한나라 사이를 가로막은 뒤 물건을 서로 팔아주면서 하는 중개무역을 통해 돈을 벌었다. 하지만 이렇게 조선의 세력이 커지고 이 조선이 북쪽 지역 유목민이 흉노와 연결되는 걸 걱정한 한나라의 공격으로 멸망을 하고 맙니다. 한나라는 고조선 지역에 4개의 군과 그 아래 현을 설치하여 식민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배에 저항하면서 여러 국가들이 등장합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인데 교과서 지도에서 이 위치 파악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중에 부여와 고구려는 몇 개의 부족이 연합하여 대표로 왕을 선출하는 연맹체 국가였지만 옥저와 동해는 그러지 못한 여전히 군장들이 각 마을이나 소국을 다스리는 군장사회였다라는 것이고 이 삼한은 그 사이에 애매한 위치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여는 연맹체 국가입니다. 5개 부족이 연합하였는데 그래서 왕 아래 제가라는 귀족이 존재하였고 왕은 이 제가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제가들은 짐승의 이름을 따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불렸고 각자가 다스리는 영역이 존재해요. 그걸 바로 사출도라고 하였는데 영향력이 굉장히 세서 흉년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왕이 교체되거나 죽기도 하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고구려도 비슷합니다.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건국하였는데 5개 부족이 연합한 연맹체 국가입니다. 따라서 왕 밑에 가들이 존재하였는데 가 또한 나름 다스리는 지역이 있으며 왕과 같이 국가일을 결정하는 제가회의가 있었다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맹체 국가의 왕들은 나름의 제재 수단이 있었습니다. 군사나 외교, 제사는 오직 왕이 담당합니다. 또한 이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적극적으로 진압할 수가 있고 아무리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귀족들에게 자치권을 준다지만 선을 넘는 행위는 단호히 통제를 한 점, 그 지역에서 나는 세금은 중앙정부에 갖다 바쳐야 되는 점 이런 식으로 통제를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옥저와 동해는 그 수준도 아니에요. 아예 모두를 통할하는 왕이 없습니다. 각 마을을 읍군이나 삼로라 하는 군장이 다스렸다라고 여겨주시면 되고
삼한은 한반도 남쪽에 있었는데 고조선 멸망 이후에 유민들이 한나라를 피해 남하하여 그들이 토착 세력과 결합하여 마한 진한 변환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마한 진한 변환은 유엔 그런 존재라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즉 고구려와 부여는 마치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 사장이나 회장이 있는 거대 프랜차이즈 기업이면 삼한은 마치 동네 구멍가게들이 모인 상인연합회 혹은 EU나 유엔으로 그 차이점을 여겨주시면 돼요. 왜냐면 마한 속에는 54개 소국이 있었고 진한과 변한 속에는 각각 12개짜리 소국이 있었는데 이들도 마치 유엔 사무총장이 있는 것처럼 대표를 한 명 뽑긴 해요. 자, 마한이 제일 컸는데 그 마한 속에서 목지국이 제일 국력이 셌습니다. 그래서 이 목지국의 군장을 대표로 삼아 왕이라고 하였는데 왕은 다른 소국들이나 진한 변환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각 소국들은 왕이었고 신지나 읍차라는 군장이 나서였고 이 목지국의 왕은 통제를 하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하는 일은 뭐냐? 제사 때 야 네가 단상 위로 올라가서 일 좀 해. 그리고 야 너 다른 나라에서 우리 보재 너가 그냥 대표로 가. 그런 정도지 무슨 군사 모으자 세금을 바쳐라 이럴 수는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마는 다른 국가와 다르게 재정이 분리되었습니다. 즉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된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정치는 군장이 담당한다면 제사나 종교는 천군이라는 사람이 담당했고 이들이 관할하는 지역인 소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는 군장이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고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이 설립을 하였는데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랴오니 한반도 서북부라고 하였는데 랴오니는 이 지방이고요. 서북부는 이쪽이잖아요. 또한 보시면 알겠지만 자 고조선의 문화 범위는 전 시간에 배운 비파형 동검 그리고 위에 보이는 탁자식 고인돌 여기 보이죠? 띡띡 있고 마치 책상 모양처럼 된 탁자식 고인돌의 분포로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중국의 연나라와 맞설 정도로 성장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중국과 엎치락 뒤치락 했다라는 점이고요. 왕 아래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나름 체계적인 정치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8조법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다는 건데 옆에 오세요.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상처를 입히지 않고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되 용서받고자 하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거 자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이 법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하였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였다. 신분제 사회였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이 진시황씨 진나라가 있었는데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혼란이 일어났고 그 끝에 새로이 한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교체되는 시기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걸 피해서 수많은 유민들이 고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 중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위만은 아까 봤던 것처럼 세력을 키운 끝에 고조선의 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만 나라가 바뀐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과 시기가 바뀌었다라고 여겨두세요. 다른 나라라 여기시면 안 돼요. 네, 자, 이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이 남쪽과 여기 중국 한나라 사이를 막아버렸어요. 서로 직접 교역을 못하게 그리고 서로의 물건을 서로에게 팔아주면서 중개 무역으로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고조선이 중국 북쪽의 강력한 유목민인 흉노와 연결되는 움직임을 보이자 겁이 난 한나라는 대군을 이끌고 고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고조선은 적극적으로 저항했습니다만 내군 때문에 멸망을 하였고 한나라는 이 옛날 고조선 지역에 4개의 군 그리고 그 속에 현을 두고 식민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한 군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저항하였느냐? 여기 보시면 이 한 군현은 중국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합니다만 자, 주변 여러 세력들의 독자성, 독립성을 막는 그러한
이 행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이잖아요. 이 한국인들이 독립하고 자기네대로 하는 걸 용납할 수가 없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식민지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할 테고 그 과정에서 여러 나라가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부여와 고구려는 여러 소국들이나 부족들이 합쳐져서 연맹을 구성했고 대표자로 왕을 선출하는 연맹체 국가였으며 옥저와 동해는 이제 군장사회, 그냥 각 마을이나 소국을 각 군장이 다스리는 군장사회였던 점, 이 삼하는 아까 봤지만 애매한 위치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활동에 군장사회와 비교해 연맹체 국가의 특징, 군장사회는 군장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서로가 간섭을 못합니다. 그쵸? 하지만 연맹체 국가는 여러 군장이 연맹을 구성했고 포인트, 대표로서 왕을 선출했다. 이 왕이 어느 정도의 힘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보겠습니다. 띡띡띡띡띡 점점 밑으로 내려온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부여부터 한번 볼게요. 가장 위에 있던 부여는 가장 북쪽에 있고 중국과 가까운 만큼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하면서 발전하였습니다. 5부족 연맹체였는데 이게 말이죠. 왕의 힘이 그렇게 셀 수가 없었던 게 다른 부족들이 얘를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지만 이 귀족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수틀리면 귀족들이 다시 왕을 뭐 할 수 있어요? 힘을 합쳐가지고 왕을 몰아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야 왕아, 우리가 너 왕 되는데 도움 주고 네 왕으로 뽑아줬잖아. 우리한테도 힘을 줘 라고 하니까 보세요. 왕 아래 제가라고 하는 귀족들이 있었고 자신이 기존에 다스리던 지역에 대해서 자치권을 가져요. 부여는 그걸 사출도라고 하였고 독자적인 영역을 다스렸습니다. 이 제가들은 짐승의 이름을 따서 마가, 우가, 저가, 부가라고 하였던 점입니다. 또한 영향력이 커서 흉년이 들면 책임을 물어 왕을 교체하였다. 귀족들의 영향력이 강했다는 점이죠.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는 부여에서 내려온 중용이 졸본이라는 지역, 압록강유역에 건국하였는데 5개 부족이 연합하다 보니 여기도 가라고 하는 귀족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와 함께 제가회의를 통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여기에 사료는 그 제가회의의 모습입니다. 옥저와 동해 보겠습니다. 옥저는 이 함경도 지방, 그리고 동해는 강원도 지방, 동해안에 자리 잡았는데 왕이 없습니다. 각 마을을 군장들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힘이 강하지 못하고 고구려나 어떤 낙랑 같은 한 군현의 어떤 지배나 간섭을 받기도 하였는데 여기에는 읍군이나 삼로 등의 군장이 다스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삼하는 아까 봤죠?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인데 고조선이 아예 한나라한테 망한 이후에 한나라를 피해 유민들이 왔잖아요. 온 이후에 토착 세력과 결합하면서 마한 진한 변환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자꾸 말하냐면 여기도 똑같아요. 마한 진한 변환인데 목지국이 가장 강력하여 사만의 대표로 삼고 왕이 돼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부여랑 고구려랑 똑같은 연맹체 국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엄연히 역사계에선 사만과 부여, 고구려를 다르게 봅니다. 아까 말했죠? 부여와 고구려는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 즉 대통령과 연방정부가 행사하잖아요. 각 주에 행사하고 군사와 외교 같은 건 하잖아요. 이 강력한 연방정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각 주가 나름 자치권을 누리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사만은 그 정도도 안 됩니다. 유엔이나 EU의 사무총장이 각 국가 통치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그냥 모여서 회의하는 대표 의장격이고 뭐 제사하면 네가 위로 올라가서 자식이라는 해. 그런 식이죠. 그런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애매한 위치라고 했던 건 그런 이유입니다. 각 소국엔 왕이 없었습니다. 그냥 마한 목지국의 대표만 왕이라고 준 겁니다. 다른 쪽에는 신지나 읍차 등의 군장이 통치를 하고 재정분리사회만큼 종교를 담당하는 제사장인 천군이라는 사람이 존재했고 그가 관할하는 소도라는 지역이 존재하였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청명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